안녕하세요, 배성훈입니다. 제가 오늘은 신문을 가지고 왔습니다. 신문을 읽으세요 하는 영상은 아니고요. 읽으시면 좋지만 그런 것보다는 제가 원장님들 상담을 참 이 자리에서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에게 생각보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. 이제 동기부여의 의미로 저는 신문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. 그런데 이 신문을 읽는 방식과 제가 일을 하는 방식에 굉장히 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신문 읽기와 같은 방식으로 원장님들도 일을 이렇게 해 나가시면 분명히 큰 소득이 있을 겁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거든요. 그래서 얼마 전에도 또 거래처 원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이 왜 신문 이야기를 하냐면 이건 꼭 원장님들뿐만 아니고 제가 뭐 대학 후배들이나 어떤 모임에 가서 이런 이야기들 할 때 저는 이렇게 일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제일 예시로 많이 드는 게 이게 신문이거든요.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원장님들께 좀 확실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이렇게 이제 보시면 제가 이렇게 신문을 딱 펼치면 우리가 최상단에 메인 헤드라인이 있고 소 제목들이 이렇게 나열이 돼 있거든요. 제가 신문을 가지고 나오면 어떨 땐 정말 바빠서 하루에 신문 전체를 다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웬만큼 시간 있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신문 전체를 되도록이면 다 보고 나오는데 뭐 출장이 있거나 미팅 약속이 좀 빡빡하게 있거나 그런 날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 신문을 펼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첫 페이지를 꼼꼼하게 읽는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. 제가 하는 작업이 뭐냐면 트럼프 2의 관세 서한 8월 1일부터 25%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기에 대한 헤드라인만 읽습니다. 3만여 명 전세 사기 피해자 배드뱅크로 일괄 구제 추진한다. 삼성 2분기 바닥 찍었나? 이런 식으로 전부 헤드라인들이 있어요. 이 글만 우선은 빠르게 읽어 넘어갑니다. 그러면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한번 쭉 넘겨보시면 지금 현재 이슈가 뭐고 어제 있었던 어떤 특이사항들 그런 것들은 대충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짐작을 하는 겁니다. 이게 지금 상황이 이렇구나. 그런 식으로 이제 신문을 끝까지 다 읽어요. 그러고 이제 아침에 뭐 씻으러 가거나 식사를 하거나 또 이런 준비들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신문을 가지고 나와요. 제가 오늘 회사에 올 때도 지금 이 신문을 가지고 왔는데 회사에 출근을 해서 시간이 조금 있다면 그 다음부터 작은 글씨들을 읽습니다. 여기 보면 이제 메인은 K조선카드로 관세 압박 돌파, 한화 미해군, MRO 또 수주했으면 이 내용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, 읽어서. 그럼 그 밑에 중해군력 증강의 미불안, 트럼프 향의 한 강점 어필, 뭐 미조선 재건 이끌 파트너 이런 식으로 이제 작은 글씨들이 나오죠. 얘들을 읽어요. 그러면 얘도 글자를 상세하게 읽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 앞에 있는 작은 글씨들, 이제 큰 대제목이 있으면 헤드라인이 있으면 그 밑에 작은 이제 소제목들이 있죠. 걔들만 또 한 번 더 읽어 나갑니다.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정리가 돼요.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오늘 바빠서 이 신문을 못 봤어요. 그래도 오늘의 이슈, 어제 이슈가 무엇인지는 이걸 통해서 다 알 수는 있습니다. 흐름이 이렇구나 다 알 수가 있고 이제 어떤 날 시간이 되게 많다, 많이 남는다. 그러면 제가 이 중에서 조금 관심 있게 봤던 쭉 넘기다가 갑자기 재고 부담 털어낸 삼성 HBM 공급 갤폴드 7 출시로 반경 노린다. 그러면 제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. 그러면 아까 그 소제목은 다 읽어뒀잖아요. 그리고 나서 상세한 걸 읽어 나갑니다. 전체를 다 읽는 게 아니고 또 쭉 넘기다가 제가 아까 관심 있게 봤었던 거, 뭐 소비 쿠폰 행정비용 550억 예산 낭비 논란 이런 식으로 있으면 또 얘를 읽어요. 그런 식으로 읽고 끝까지 또 갑니다. 그러면 오늘 신문을 3번을 이렇게 훑게 된 거예요. 그러면 제가 관심 있는 것까지 다 받고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. 그러면 관심은 없지만 알아두면 좋은 것들 쭉 넘겨서 보다가 삼성전자 3.9조 원 자사주 매입해 주가 방어한다. 6만 전자 사수 이런 식으로 또 읽어 나가는 거예요. 그러면 시간이 되게 많은 날은 얘를 꼼꼼하게 전부 다 읽게 됩니다. 그런 날이 일주일에 저조차도 하루 이틀밖에 안 돼요. 나머지는 거의 메인 헤드라인 기사들이나 메인 기사들 제가 관심 있는 기사들만 읽고 넘어가는 일이 많아요.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신문 읽기의 방식이 왜 원장님들 동기부여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. 이사님 제가 뭐 어떤 원장님 피드를 받고 원장님 거래처 원장님이시던데 그분은 일도 엄청 바쁘고 매출도 많이 하시고 늘 예약도 꽉 차 있고 하신 분인데 인스타 피드가 매일 올라오고 뭐 블로그도 한번 찾아보면 블로그도 글이 항상 자주 올라오고 도대체 이분들은 언제 시간이 나서 이걸 하는 거예요? 잠을 안 자고 하시는 거예요? 물론 잠을 줄여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. 하지만
제 거래처 중에서 정말 열심히 잘하고 매출이 잘 나오고 일도 너무 바쁘신 와중에도 피드가 계속해서 뜨는 원장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일을 작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. 제가 지금 이 신문 읽기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루에 고객 관리 7명, 8명 이렇게 있고 그 이외에 내가 소소하게 마케팅 해야 할 것들 또 뭐 은행도 잠시 다녀와야 되고 뭐 블로그 글도 좀 써야 되고 인스타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그런 하루에 진행될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. 그 일들을 특정 시간을 몰아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냥 출근해서 고객이 오기 전에 어떤 텀이 있잖아요. 2-30분. 그때 어느 정도 세팅이 다 끝나고 한 10분 정도 남았어요. 그럼 원장님들 보통 쉬시거나 그냥 뭐 청소할 일은 하시고 어떤 다른 일을 하시거나 그냥 스탠바이, 대기 상태로 계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. 장사를 좀 잘 하시고 매출이 잘 나오시는 원장님들 특징을 보면 그 잠깐의 10분 동안 인스타에 올릴 글을 쓰거나 혹은 촬영을 해둡니다. 그리고 휴대폰에 저장해두고 나중에 관리가 끝나고 다음 손님이 오기 전까지 또 스탠바이 하는 시간이죠. 그때 인스타에 글을 작성을 해서 업로드를 합니다. 하루에 이 사이사이 버려지는 시간들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한다는 거죠. 제가 마치 이 기사에서 메인 기사를 보고 넘어가고 했다가 또 작은 제목을 보고 하루 동안 이 신문을 하루 종일 가지고 다니면서 이걸 전체를 다 볼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시간들을, 짜투리 시간들을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원장님들이 어떤 일을 하실 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정해서 오늘은 뭐를 해야지라고 리스트업을 하신 다음에 쪼개서 일을 하셔야 돼요. 그것들을 블로그 글도 잠깐 썼다가 손님 오면 저장해뒀다가 또다시 시간 있을 때 또 조금 쓰다가 그런 방식을 취하셔야 되는데 항상 보면 어떤 일을 해야지라고 마음먹고 계획을 거창하게 세우시는데 그걸 끝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제 고객이 올 그 10분 동안 그냥 대기 상태로 계세요. 뭔가를 하려고 집중을 하거나 이런 시간보다는 그냥 유튜브 쇼츠 같은 거 보시고 다른 사람들 인스타 구경하시고 이런 거 하시면서 기다리신단 말이죠. 근데 이 10분이라는 시간이 해보시면 인스타 글을 하나를 짧게 올리는데 10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. 근데 이걸 오늘은 반드시 업무가 끝나면 인스타 하나 올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아침에 출근했을 때 마음과 퇴근할 때의 몸과 마음 상태가 다릅니다. 그러면 내가 퇴근할 시점에는 오늘 너무 힘들었어. 이건 힘들어서 지금 못하니까 집에 가서 자기 전에 누워서 해야지. 또 집에 갔더니 집에서 해야 될 일들이 넘쳐 흐르죠. 설거지도 빨래도 모든 일들. 내 몸 단장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미루어지면 일들이 다 몰립니다. 그게 나중에 또 어떻게 타협을 하냐면 어차피 주말에 일요일에 일을 하지 않으니까 지금 일주일 동안 계획한 건 일요일에 몰아서 해야지. 막상 일요일이 되면 또 뭐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 아이 케어하러 가셔야 되고 뭐 누가 친구가 한번 만나자 그러고 늘 그런 새로운 이슈들이 발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하는 이 방식과 같이 일은 그때그때 시간이 날 때 쪼개서 하면 좋습니다. 제가 지난주에 이제 하와이로 가족여행을 다녀왔거든요. 제 개인 블로그에다가 어떤 곳에 방문을 해서 그날 하루 이슈가 끝나면 저는 그 자리에서 사진 찍어서 블로그에 글을 씁니다. 또 저장해뒀다가 이동하는 시간, 우리 여행지에서 여행지로 이동하는 시간, 그럴 때 또 글 작성하고 자기 전에 숙소에 와서 또 작성하고 이렇게 해서 블로그에 글들을 제법 올렸어요. 제가 여기 한번 올린 글들을 띄워드릴게요. 제가 6월 28일에 출국을 해서 7월 6일에 돌아왔는데 그 기간 동안 포스팅된 날짜를 한번 보십시오. 보시면 현지에서 여행을 하는 중에 글 포스팅을 다 올렸어요. 근데 만약에 여행을 다 끝내고 돌아와서 지금 이 시점에 전 오늘도 미팅이 있고 일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.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걸 글을 쓰려면 쓸 수가 없습니다. 결국 지나가 버리는 일이 돼버려요.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실 때는 그때 짧게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쳐내시는 것,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특히나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이걸 좀 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는 하루에도 일정이 되게 많고 미팅 일정도 많고 또 전화도 많이 오고 유튜브 편집도 해야 되고 제가 지금도 촬영을 하고 있죠. 그런 와중에도 틈이 나면 짬내서 또 신문도 읽어야 되고 인스타 글도 올려야 되고 블로그도 써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. 그래서 원장님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. 와, 이 선생님 도대체 시간이 언제 나셔서 이런 일들을 다 하시냐. 저는 시간이 나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과 시간의 틈 사이를 잘 활용하는 것 뿐이거든요. 막상 하루를 살아보면 원장님들에게 버려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. 나의 하루 일과를 촬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되새겨 보세요. 그러면 집에 가서 내가 빨리 정리해놓고 무언가 건설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또 누워서 잠깐 쇼츠 보는 한 30분, 1시간 그리고 흘러가 버리죠. 그때 다른 누군가의 원장님들은 그 시간을 활용해서 글도 쓰고 인스타도 올리고 무엇인가 건설적인 일들을 한다는 거죠. 아마도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버려지는 시간이 3-4시간은 좋게 될 겁니다. 그 시간을 잘 활용하시는 원장님들이 결국 매출 상승이 있을 거고 그게 짧은 시간이지만 누적이 계속돼서 2-3년이 지나면
어떤 분이 작정을 하고 시작을 해도 3, 4년이 지나야 원장님이 하는 그 수준까지 올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이해하신다면 나의 모든 업무는 신문 읽기와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마지막으로 신문 읽기 정말 좋습니다. 특히 뭐 휴대폰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구독을 하셔가지고 신문을 매일매일 읽다 보면, 우리 에스테틱이 그냥 피부 관리만 집중을 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아마 경기가 나빠지면 매출이 좀 줄고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매출 변화를 느껴보셨을 건데, 우리의 업종은 정말 사업이잖아요. 결국엔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를 다 알아야지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신문 읽기는 습관이 되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올려드리는 영상 꼭 참고하셔서 좀 좋은 동기부여가 돼서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